안녕하십니까. 택시TV 신자입니다. 주말입니다. 일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날씨가 오늘부터 좀 추워지고 내일 눈이 온다는 소식이 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하늘은 엄청나게 맑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과연 이번에 구라청이 될지 아니면 또 내일 눈이 올지. 근데 지금 현재의 하늘 분위기로 봐서는 내일 눈이 좀 안 올 것 같다. 근데 모르죠 뭐. 저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택시기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눈이 그렇게 반가운 존재는 아닙니다. 뭐 눈을 또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뭐냐면 눈이 오면 영업이 잘 된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그건 이제 극히 일부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은 눈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닥 좋아하지 않고요. 저 역시도 눈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거는 아닙니다. 오늘 아마 상황에 따라서 영상이 하나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하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오늘 청곤백군이 만나서 이정훈 선관위원, 지금 개인택시 조합의 선거는 막바지 작업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이슈 이견에 대한 부분들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느냐 하면 선관위원 중에 이정훈 씨, 그러니까 전 선관위원이 되겠죠. 전 선관위원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안녕하십니까. 추가 접수가 20일 날 발표합니다. 20일 날 발표합니다. 20일 날 오전에 해드릴게. 수요일 날 발표해요. 그래서 눈 오면 되도록이면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패스하시는 게 좋고요. 추가 발표까지 그 부분들도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좀 20일 날 하는 부분들까지. 안녕하세요. 다들 오시네. 예, 아이고 힘들어. 예, 며칠 쉬었죠? 예, 한번 던져놓고 서울시 던져놓고 며칠 쉬었습니다. 며칠 쉬었어요. 며칠 쉰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박훈님, 예, 많이 들어오셨네요. 근데, 상당히 댓글이 폭발적인 댓글이 많이 붙었어요. 폭발적인 댓글이 좀 많이 붙었는데, 글쎄요, 제목만 보시는 건지, 내용을 안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해력이 좀 부족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걸 왜 저한테 욕을 그렇게 하시나 몰라. 나한테 왜 욕을 하는 거야. 나는 그 얘기거든. 연세 드신 분들만 나이로 단순적으로 끊어내면 안 된다. 맑은 피가 필요한 부분들이지 젊은 피도 필요하지만 맑은 피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맑은 피의 기준은 나이가 돼서는 안 된다. 젊은 사람들도 대가리 똥만 찬 사람들은 내보내야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댓글이 대가리 똥 찼다고 자꾸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 왜 잘라내느냐 이거지. 잘라내면 안 된다라는 거지. 좀 나가. 되도록이면 머리 똥만 찬 사람들은 좀 나갔으면 해요. 이태원에서 삐끼하고 강남역에서 삐끼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좀 나가시라고. 우리 택시업계에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런 분들은 좀 나가시고 장거리 가면서 가격 후려치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나가서 본인들의 이제 렌트카 열렸잖아. 렌트카 해. 왜 굳이 택시는 안 받아알고 해서 우리들까지 같이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태원, 홍대, 강남역 삐끼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알아요. 또 사당역 이런 분들 많이 압니다. 많이 알아요. 그런 분들 제가 예전에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웬만하면 보따리 싸서 나가셔요. 예? 그래서 단순히 나이로 70세니까 나가. 75세니까 이건 나가야 돼. 이런 개념으로 도입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70세가 됐든 75세가 됐든 신체가 건강하시고 정신이 건강하신 맑은 피부분들이 계셔요. 그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골라내야지. 대신 이제
저런 분들은 내보내야죠. 젊더라도 생각 없고 개념 없는 사람들은 좀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저한테 막 엄청나게 돌던 듯이, 우린 그런 거 즐겨. 괜찮아. 우린 그런 거 갖고 전혀 기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고, 법인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법인이 이제 법인연합회장이 제 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 몇 년 정도 앞으로 한 3년 임기를 더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직업이 법인 연합회장 같아요. 직업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출생지도 아마 법인 연합회장으로 하셔야 될 부분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당선되시에 대한 부분들을 축하는 좀 드리는데, 저는 박복규 회장님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도 있고 몇 번 식사도 좀 하고, 그런데 조금 법인 택시업계 이게 남의 동네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살짝만 짚고 넘어갈게요. 살짝만 좀 짚고 넘어가면, 박복규 회장님 버스도 같이 하시거든요. 버스에서 한남운수도 같이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버스 업계와 버스 회사를 같이 하시는 분이 법인 택시 회장을 같이 하는 게 과연 맞나? 25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축하 인사는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또 나중에 가서 또 너무 이렇게 또 뭐라 그러지 마셔요. 어쨌든 축하 인사는 드리는데, 진짜 이번에 마지막하고 그만두셔요, 진짜. 진짜 그만두셔야 됩니다, 박복규 회장님. 혼나겠다. 그만하자. 그만하자. 오래 하셨어요. 20몇 년 하셨으면 됐고,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택시업계를 좀 위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택시업계 사장님이 버스 회사도 같이 하면 맞나? 이 부분들은 오래 하는 것도 오래 하는 부분들, 또 잘하면 오래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아마 택시 리스제가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택시 리스제는 이제 한강물에 건너다가 빠져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선거용에 대한 이슈들이 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택시 리스제 안 나와?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추진 이런 동력 자체를 잃었어. 선거용이었다. 보죠. 한번 지켜보시죠. 좀 조용하잖아, 요즘. 네. 그리고 이제 택시 리스제와 더불어서 서울은 이제 협동조합 택시, 이제 법인 택시들이 여러 가지 살 길을 좀 찾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전에 오래됐죠. 국회의원 하시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즘 큰일 났어.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서. 하다 보면 생각이 날 거예요. 서대문에 있는 협동조합 택시가 서울에는 한 군데가 있고, 박재동 씨인가요? 박재동 씨? 이런 건 것 같아요. 네. 협동조합 택시를 들고 나왔다가, 박계동 씨. 예. 협동조합 택시. 하지 말라고 내가 그만큼 말렸거든, 협동조합 택시. 근데 이제 춘천에서 세 번째. 춘천에서는 좀 그런 대로 좀 굴러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서울하고 춘천하고의 이제 경영자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걸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법인 택시들이 살 길을 처음에는 협동조합 택시를 좀 잡았고, 이제는 이제 IM진이라고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 IM진이 잘 나가요. 근데 놀라운 소식 하나 있는데, 아직 깔 때가 아니라, 오픈할 때가 아니라, 아직 오픈 안 하겠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IM진이 놀라운 소식 하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놀라운 소식 하나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제가 정보는 받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까겠습니다. 아직 엠바고 걸려있는 부분들이나, IM진에 대한 굉장히 폭발력 있는 뉴스 하나 나올 가능성 높아요. 이번 주? 다음 주?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폭발력 있는 뉴스 하나 나올 가능성 높아요. IM진이에 대한 부분들. 동부 사장님, 동부시룹 사장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면 알아들어, 거기는 알아들어. 저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부분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철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하나 협동조합에서 이제 춘천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협동조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서울의 쿱 택시였어요. 쿱 택시 노란색 한번 볼까요? 어떤 택시였는지. 뭐 지금도 있죠. 이게 의지는 좋고 다 좋아. 근데 저거상으로는 안 좋을 게 어디 있겠어. 다 좋지. 다 좋은데, 이론상으로는 다 좋은데, 광주에도 지금 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위험해요. 솔직한 얘기로 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쿱택시. 이렇게 생겼어요. 광주에서도 하고 이게 쿱택시인데, 서울도 이렇게 생겼죠. 광주에서도 이제 쿱택시가 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협동조합 택시 남의 동네라 그냥 짧게 그냥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면 춘천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출자금이에요. 4천 출자금이었고 광주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2,500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출자를 하고 이게 그냥 주식회사 주주된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뭐 하나도 틀릴 거 없어.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나 뭐가 틀려요? 이름만 틀리고 거의 비슷해. 다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주는 주식을 넣어놓고 배당으로 수익을 받죠. 그리고 주식값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올라가는 만큼의 수익을 받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삼성전자에 물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경영에 참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하지는 않아요. 내가 삼성전자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취업하면서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자사주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보통. 근데 일반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가서 핸드폰을 조립하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근데 협동조합은 좀 달라요. 출자금을 집어넣고 그 협동조합이 굴러가는 데 있어서 노동력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지금 이 택시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기사들 자체가 주주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똑같은 개념인데 왜 같은 개념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이점은 뭐냐? 만약이 아니죠. 차이점은 뭐냐 하면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어떤 생산품이나 이런 생산 활동에 참여를 하지 않지만 협동조합은 자기가 주주이면서 생산의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주주이면서 운전의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내 차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들이 강해지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건 이제 장점이죠. 왜냐하면 내 회사야, 또 내 차야, 뭐 이런 개념들이 강하죠. 또 회사에서도 그런 쪽으로 딱히 네 차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애사심을 갖게끔 본인 소유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할 거라고 봐요. 또 실질적으로 개념 자체는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하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좀 하나 있느냐. 제가 이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을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나오는데, 주식회사, 주주로 내가 참여를 해서 어떤 개인 회사에 주주를 1,000만 원어치 샀어.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휴지로 변하죠. 휴지로도 못 써요. 휴지는 화장실 갈 때, 코 풀 때나 쓸 수 있는데, 주식은 온라인 상에만 왔다 가고 주주 증서 그거 받아와도 휴지로 못 써요. 휴지로 못 씁니다. 못 써요. 울산에 카카오 티블루가 시작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못 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협동조합도 회사가 망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말 그 출자금, 내가 낸 출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습니다. 회사 청산을 하게 되면 없어요. 주식회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경영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어떤 회사들도 일반 회사들도 전부 다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죠. 경영에 대한 중요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있고 대주주가 자기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그 투자한 금액만큼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협동조합은 만약에 대주주에 대한 참여율 비율이 참 낮아요. 그래서 먹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먹튀에 대한 가능성도 좀 높고, 자, 그러면 서울에서 어떤 경우에 대한 부분들로 좀 쿱택시가 좀 시끄러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저 아시는 분이 쿱택시에 가셔서 저는 개인 택시로 갔고, 제가 법인 택시에 근무하다가 저랑 친하신 분이 저는 개인 택시로 왔고, 이분은 그분은 쿱택시로 가셨어요. 지금 어떻게 했느냐? 소주와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소주와 함께 지내고 계셔요. 두꺼비와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쿱택시가 뭐 다들 그 협동조합 택시들이 전부 다들 그렇게 형태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경영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부분들 다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제가 쿱택시를 경영해서 돈을 빼먹으려고 노력을 했다. 쿱택시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협동조합 택시를 만약에 모아서 한 300명, 200명 정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럼 돈을 어떻게 빼먹을 거다. 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서울시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울 쿱택시가 2,5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 쿱택시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반드시 여기가 그랬다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말아요. 그 부분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판결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빼먹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법적 보호를 못 받으니까 민사모님처럼 곱하기 100대. 이러면 얼마예요? 25억. 그죠? 25억이에요. 25억을 차입합니다. 저는 25억을 빌려요. 어디서? 예를 들어 쩐주한테 차입을 합니다. 차입을 해요. 어떻게? 쩐주한테. 그래서 쩐주한테 차입을 해. 그리고 이자율을 12%로 줘버려요. 그리고 요렇게 주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25억을 만들어요. 일단 만들어놔. 25%, 12%에서 15% 뭐 이렇게. 아마 서울 쿱택시는 조금 더 했었던 것 같아. 한 25%인가 했던 것 같아. 24%인가. 뭐 어쨌든 이자 제한율까지 이빠이 돈을 준다고 빌려요. 그리고 2,500만 원씩 100명한테 빌리는 거야. 그리고 이 통장을 빌려서, 그러니까 설립을 하고 25억 자본금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한 거거든. 근데 이 돈이 만들어줬잖아. 이걸 쩐주한테 원래 우리 상식으로는 갚아야죠. 이 이자를 부담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쵸? 근데 안 갚아. 회사 통장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통장에 가지고 있고 이 통장과 도장을 쩐주에게 맡겨놓습니다. 담보로 맡겨놓는 거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서울 쿱택시가 그랬다는 거 절대 아니야. 맡겨놔요. 담보 확보가 쩐주는 25억을 자기 돈 들여놓고 그냥 갖다 땡겨놓고 이 담보로 25억 현찰로 담보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경영진이 15%든 20%는 이자율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경영을 합니다. 이 베이스에서 경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동택시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협동택시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이자 비용, 그 다음에 회사 운영 비용, 이런 부분들을 회사 이자 비용도 그 회사 운영 비용에 들어갑니다. 회사 이런 비용들을, 모든 비용들을 제외하고 수익금이 나오죠. 그럼 순수 수익금이 나와요. 매출액 말고 순수 수익금. 매출액은 택시 기사님들이 전부 다 매출을 뽑아오는 개념이고, 그 뽑아온 개념 중에 회사 운영 비용과 뭐 기타 보험료 여러 가지 이자 비용 다 빼고, 그리고 순수 수익금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나누기 100하는 거거든. 근데 100하는 거예요. 100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자 비용을 몰라. 얼마에 차입했는지 기사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이자 비용을 20%, 뭐 15% 이렇게 연으로 빌려오는 거야. 그럼 차입금에 대한 부분들 이자 비용이니까 나는 거지. 이자 비용은 20% 누구한테? 전주한테 주는 거야. 이거 5년만 있으면 회수해버립니다, 이거. 원금 회수해버려요. 5년, 예를 들어서 연 20%의 이자율로 빌려왔다. 그러면 5년이면 전주는 돈 회수 다 했어요. 전주는 돈 회수 다 했어. 10%만 돼도 10년만 빌려주고 있으면 이 원금은 다 회수한 거야. 그리고 계속 빨대 갖고 뽀는 거지. 빨대 갖고 뽀라요. 빨대 갖고 뽀라.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없어. 경영이 이렇게만 하느냐. 이자 비용 갖다 과다 지출하게끔 해놓지. 그 다음에 경영진 중에 대표이사, 이사 이렇게 앉혀놨는데 여기에 아는 사람들 탕탕 꽂아서 월급 한 500만원씩 책정, 500만원씩, 700만원씩 책정하지. 500만원밖에 책정 안 하겠지. 그리고 판공비 한 500씩 갖다 쓰게끔 하지. 이런 비용들을 다 빼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 빼고 순수 수익금은 얼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안 뻘지. 어떻게?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처음에는 이렇게 심하게 안 뻘지. 왜? 안 모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모였다. 기사들이 100대가 다 찼다. 그래서 자본금이 25억이 다 들어왔다. 이러면 점점 이사회를 열어서 점점 월급도 올리고 판공비도 올리고 뭐 자꾸 올리는 거예요.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자본은, 이 자본금은 잠식을 당하죠. 그럼 어떻게? 우리 망했어. 2,500만 원 어디서 받아?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 100명 정도 2,500만 원짜리 해서 한 25억을 땡길 수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해서 한 7, 8년 만에 회사 망가뜨리고 그냥 25억 챙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율 10% 주고 그러면 뭐 5년만 땡겨도 50%를 회수했어. 다 25억을 이렇게 쭉쭉 빠는 거지. 쭉쭉 빨아먹는 거지. 빨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본금은 잠식당하고 자기 자본은 잠식당하고, 그리고 회사나 이런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은 20억에 공증쓰고 저당 잡고 해놨으니까 다 이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돈 될 만한 거는 이 사람이 전주가 다 가져가고 전주가 다 챙겨가고 껍데기만 남죠. 껍데기만. 차량 남바에 대한 부분들 전주가 지고 있는 거지. 전주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꿎은 누가 피해만 봐? 기사님들만 피해가 보죠. 이런 위험성이 좀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게 저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이. 책임은 크게 안 지고 돈은 기사들이 내고, 근데 돈을 낸 기사들은 없죠. 뭐가? 보장이 없어요. 없다고 보는 게 맞아. 자기 책임이야. 자기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 그 열심히 일하는 노력으로 딴 회사 가면 퇴직금도 받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자기가 일하는 만큼의 넥스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그만큼도 받고 다 받을 거거든. 근데 요즘 같은 코땡땡 이슈에
뭐 꼭 굳이 이렇게 작정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빼먹으려고 작정하는 거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안 빼먹으려고 그러든지 빼먹을 게 없겠지. 워낙 매출이 안 올라오니까. 이러면 회사가 적자를 볼 거 아니에요. 적자를 보죠. 이 적자는 원래 누가 봐야 돼? 회사 사장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회사가 적자나 이거 책임을 누가 져야 돼? 회사 적자나니까 월급 깎자, 월급을 안 줘.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적자난다고 회사 월급을 안 주는 경우가 안 되잖아. 그죠? 누가 책임져야 돼? 회사 사장이 책임하에 자기 돈을 꼬라박든 빌려오든 땡겨오든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협동조합은 적자가 나? 그럼 자본금 까먹는 거지. 자본금 까먹는 거예요. 협동조합 하는 이사장이 자기 돈 땡겨가지고, 아니 이걸 생각하면 내 서울 개인택시조합이 어쨌든 적자가 나고 적자가 운영이 되는데 이사장이 자기 돈 땡겨갖고 하겠어? 안 하지? 안 하지. 근데 일반 회사들은 회사 적자 나면 자기 돈 개인 돈 갖고 하죠. 왜? 자기 거니까.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니까. 근데 쿱택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택시들은 그런 거 안 하죠. 흑자가 나면 내가 많이 먹고 니들 조금 죽는 거고, 적자가 나면 그건 난 모르겠고, 뭐 적자 나는데 어쩌라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종업원으로, 일반 택시회사 종업원으로 들어가면 우리 종업원 입장에서 적자 나는데 나보러 어떡하라고 이렇게 가는 거지. 빠져나올 때도 못 빠져나와. 이 협동조합은 봐봐요. 2,500만 원 차입금을 했잖아요. 회사가 탄탄하면, 회사가 흑자일 때는 뭐 회사에서 빼주고, 보증금 빼주고, 다른 사람 받고, 이게 로테이션이 순환이 되겠지. 근데 적자일 때 빠져나오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 회사 안 그래도 적자인데 이거 빼주겠어? 안 빼주지? 한 사람 데리고 와 이러겠지? 우리가 그 전세 들어갔을 때 생각하시면 맞아요. 전세 들어갔을 때 뭐라 그래? 계약 기간 전에 나가려고 그러면 야 네가 빼와 데려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컵택시 그 협동조합 택시는 좀 위험성이 좀 있다. 위험성이 있다. 요거의 변형이 이제 법인 택시 리스제지. 변형이 뭐 별의별 거 다 해. 근데 결국은 이건 법인 택시를 지입하자는 얘기예요. 지입하자는 거야. 근데 지입보다 협동조합이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 왜냐하면 지입은 모든 회사의 모든 책임이 일단 대표이사한테 있어요. 책임이 대표이사한테 있어. 모든 책임이. 근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원한테 있어요. 협동조합원도 같은 책임을, 연대 책임을 져야 돼요. 연대 책임을 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 택시는 좀 위험하다. 뭐 이런 부분들. 요거 하나 설명하는데 30분 가버렸네. 택시를 위한 방송 택시TV. 제가 협동조합 택시를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야. 뭐 춘천에 있는 택시들이나 광주에 있는 택시들이 절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면 그 머리를 쓰겠다는 얘기야. 오해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열받을 내용 하나 있어요. 이제 조금 또 이제 혈압 좀 다시 좀 시동을 좀 혈압에 대한 법인 택시 이사장님이 버스 회사를 그래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건 앞뒤게 갈까? 이거 뭘까? 이거 뭔 거 같아요? 이거 뭔 거 같아 이거? 이거 뭔 거 같아요? 이거 이거는 버스지. 얘는 버스야. 버스. 색깔 좀 바꾸자. 버스. 그죠? 버스. 이건 버스 전용차로. 그죠? 그러면 얘는 뭘까? 얘 뭘 것 같아요? 여기 써있네? 아직 안 보이는구나. 잔디. 우리 군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뭐 밟아도 뭐 뿌리 뻗는 잔디처럼 뭐 이런 노래 하나 있지 않나요?
에? 밟아도 자라나는 뭐 잔디처럼 그런 노래가 하나 있잖아. 밟아도 뭐 뿌리 뽑는. 쿱택시는 괜찮다 파이다. 아 장기태님 파이다지 뭔 소리야. 에? 밟아도 뿌리 뽑는 잔디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 경향신문에 나왔습니다. 외국의 뻘짓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이런 게 있대. 버스 전용차로 가운데 잔디를 심겠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외국에. 이렇게 버스 전용차로에. 근데 이걸 우리나라도 하겠다는 거죠. 언제? 4월에. 올 4월에 2군데. 여러분들, 밟아도 뿌리 벗는 잔디처럼 있잖아, 하나. 그런 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에? 기사를 좀 보면, 예, 김성훈님 그 부분들 알았습니다. 이거, 버스 전용차로에 잔디 심겠다는 거야. 에? 나는 말이 안 나와서 이걸 보고 말이 안 나와서 설마 내가 설마 그랬어요. 설마 2군데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특허를 가진 회사가 하나 있대요. 이 가운데다가 말도 안 나와. 특허를 가진 회사가 한 군데 있대. 한 군데 있대. 근데 반드시 이 회사한테 이걸 주지는 않을 거래. 입찰할 거래, 입찰. 공개 입찰. 근데 공교롭게도 이 특허를 가진 회사는 하나다. 물론 뭐 돈 주고 차라리 그냥 줘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면 그냥 줘. 주고 싶으면 그냥 줘. 그냥 줘. 그냥 줘. 그냥 줘. 그냥. 그래야지 이거 한다 그러면 공사한다고 또 한 차선 막을 거 아니야. 그럼 버스 또 일로 댕긴다고. 이거 공사하는 동안에 에? 하지 말자. 이건 얘기하면 너무 욕이 많이 심하게 나갈 것 같아서 이건 지금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이러면 몰라. 그냥 세금 아끼는 거는 나는 모르겠어. 이미 세금 아끼는 거는 이번 정권에서 내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줘. 주고 싶으면 그냥 줘. 그냥 줘. 그 대신 우리 길이라도 좀 편하게 댕기자. 이거 공사한다고 걔 지랄 떨면 여기 또 막을 거 아니야. 지금 종로에 4차선 도로를, 편도 4차선 도로를 중앙차로 만들고 한 차선 까먹고 중앙차로에서 1.5차로 까먹고 자전거 도로로 0.5차로 까먹고 그래서 2개 차로를 까먹었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이 2개 차로 까먹고 지금 종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종로통이 이게 중앙선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서울에 계시는 아니신 분들은 잘 몰라요. 종로가 종로통이야. 그리고 이쪽에도 4개 차선이 있었고 이게 중앙선.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걸 버스 전용차로 만든다고 이만큼 버스 전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동대문까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만큼을 또 줬어. 뭐? 자전거 전용 도로로. 자전거 도로로 줬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결론이
4개 차로 중에 1.5 차로는 1.5야. 1.5개 차로. 버스 전용. 반개 차로 자전거 전용. 그리고 이거 2개 줬단 말이야. 근데 택시가 여기가 종로 메인이에요. 메인. 여러분들 한가한데 아니야. 이거 메인이야. 메인. 여기 메인이야. 여기 막 먹자골목에 난리 나는 동네야. 여기. 에? 여기 난리 나는 동네야. 근데 택시가 내리려서 손님 내려주려고 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위반. 딱지 떼요, 이거. 여기서 1분이라도 머물고 있으면 딱지야. 그럼 어떻게 해? 택시들이 손님 타고 내리는데 어디서 내려? 여기서 내려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내려준단 말이야. 여기서 내려줬는데 자전거 휙 지나가갖고 손님 다치면 누구 책임? 택시 책임. 운전자 책임. 법상으로 다 물어줘야 돼요. 다 물어줘야 돼. 누가? 운전자가 다 물어줘야 돼요. 자동차 보험으로 이거 다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여서 내릴 거 아니야. 붙여서. 근데 내리다가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뻘뻘뻘뻘거리고 오다가 개문 사고가 났어. 누구 책임? 손님도 물어주고 자전거도 물어주고. 누가? 택시기사가. 이래요. 어디다 내려주냐고 우리는. 그리고 막고 서 있지. 그러면 주행차로 하나밖에 안 돼요. 주행차로 하나밖에. 주행차로 하나밖에. 여기에 온갖 자가용들이 종로에서 동대문까지 이지랄로 댕겨야 돼. 이지랄로. 택시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손님을 타고 내리고 할 수밖에 없잖아. 밥을 먹으면. 안 그래요? 그러면 자가용들은 한 차선으로 댕기려는 거야. 종로서부터 동대문까지. 버스는 1.5차로. 아이 뭐 기가 막히지. 버스 조정 니들은 날라 댕기고. 이걸 새벽에도 이지랄을 해요. 밤에도 이지랄을 하고 낮에도 이지랄을 하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택시가 여기 정차할 수밖에 없어요. 손님을 타고 내려야 될. 손님이 여기 목자라니까. 여기가 먹자골목이야. 먹자골목. 먹자골목이 지극기나 해. 종로통 대한민국 메인 1번지 종로통. 이걸 이지랄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뒤에서 자가용 뻘뻘뻘 가다가 택시가 한 대서 손님 내려. 또 여기 손님 있어. 손님 태워. 우회전 있어. 이건 적폐야 진짜 적폐. 이건 진짜 머리 까봐야 돼. 뚜껑 따봐야 돼. 이거는 진짜로. 진짜 우리가 마음이 좋은 거예요. 진짜. 예? 밤만 되면 여기가 아수라장으로 변하지. 택시가 가고 싶겠냐고 여기를. 에? 가고 싶겠냐고. 이걸 몇 킬로를 이렇게 해놨어. 몇 킬로를. 종로 그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 그 뭐야 종각서부터 동대문까지 이지랄을 해놨어. 이지랄을. 이건 지랄이에요. 지랄. 세금 들여서. 자전거 2대 지나가. 2대. 어떤 미친 새끼가 한복판에 매연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네요. 자전거 타는 놈도 미친 놈이고. 아니 여의도에다가 한강변 그렇게 잘 해놨는데 왜 여길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고. 한강으로 가. 한강으로. 자전거를 타려면 건강해지려고 자전거 타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지려고? 매연 맞아가면서 건강해지고서 폐가 썩는다. 니들 자전거 타는 애들. 여기서 타면 어디서 타? 맑고 깨끗한 한강 주변을 도르시라고. 거기는 얼마든지 돌아도 되잖아. 강바람 좋고.
어? 마을버스도 여기 일로 또 댕겨, 일로. 마을버스도 일로 또 댕겨. 다 댕겨? 왜? 또 여기서 우회전,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우회전하는 버스들 있잖아. 그 버스들은 또 기 나와서 일로 댕겨요. 답이 없어, 이거. 답이 없다고. 하지 마, 이런 거 좀. 좀 이거 돌려놔야 돼, 이거 진짜. 어? 서울시장, 내가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난 서울시장 선거 열리면, 이제 우리 이사장 선거하면, 나 이게 종로통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럴까, 이거.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공약 걸어야 돼. 종로통 복원해야 돼, 복원. 아니, 복원을 무슨, 이 말이 안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씨발, 미친, 죄송해요. 씨발, 이 말이 되냐, 이게? 버스 전용차로 중간에다가 잔디 깔겠다잖아, 이제는. 하다 별 지랄을 다 해요, 이제는. 아니, 지랄도 수준이 있고 급이 있어요, 급이. 지랄도 급이 있다고. 이걸 씨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도대체 이걸. 이 종로통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이 사태를. 내가 밥 먹다가 뿜을 뻔했다니까, 이거. 씨발, 해외 토픽 나왔다, 그러면서 내가. 야, 이런 해외 토픽,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나라가 있구나라고 봤는데, 씨발, 서울시에 뻘빛이 되잖아, 서울시에 뻘짓.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은 전생에 죄를 졌어요.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은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버스는 뭐 전생에 나라 구했냐? 버스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고. 나라를 구했어? 이거 하는 행태를 보면 택시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 같고 버스는 전생에 나라 구한 애들이야.